안녕하세요. 빛골 광주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프리랜서라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정말 많아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하는지라 이래저래 심심하기도 하답니다. 가사 없는 노래를 틀어두기도 했다가 예능 프로를 틀어두고 작업을 하기도 했다가 이래저래 여러 방법을 써보았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적막함은 숨겨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알게 된 게 썰TV 사연 채널이었죠.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친구 추천으로 듣게 되었어요. 일하는 내내 들려오는 가지각색의 사연 내용이 적막함을 꽉 채워주게 되었죠. 오늘도 작업하면서 썰TV 사연을 몇 개는 들은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별의별 일도 다 있고 별의별 사람도 많더군요. 이래서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3살이 된 귀여운 아들아이 1명과 함께 살고 있어요. 네, 싱글맘입니다. 이혼한 지는 이제 1년 6개월에 접어들었죠. 다행히 제 명의로 된 집, 제 명의로 된 차가 있는 넉넉한 형편입니다. 일도 재택근무라 혼자서 아이 키우기에는 이만한 환경이 없는 것 같네요. 하지만 이혼 가정에서 아들아이를 자라게 하는 것이 이따금 마음에 걸립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때면 제 결혼 생활을 알았던 친구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하죠. 야, 그런 인간은 아빠도 아냐. 그런 아빠는 지훈이한테 없는 게 나아. 라고 말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혼, 귀책, 사유는 남편의 외도, 그리고 과소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싫지만 이야기의 흐름상 그 자식을 남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손님과 직원으로 만났어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친정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식당에 제가 일손을 도우러 갔다가 만나게 되었죠. 어서 오세요. 사연 건설팀 맞으시죠? 이쪽 룸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꽤 큰 규모의 고깃집을 운영하셨습니다. 현재도 운영하고 계시고요. 3층짜리 건물 전체가 다 고깃집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게입니다. 회사 단지 내에 있던 터라 모든 회사원의 회식 장소는 늘 저희 아버지 가게라고 칭할 수 있을 정도였죠. 딸 현주야, 저기 저 3번 방의 등심 세트.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랜서로 일을 해오던 시간이 있어서 좀 더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아버지 식당에 일손이 부족하면 종종 나가서 도와드렸죠. 그러다 거기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야 낭만적이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첫 만남부터가 참 더러웠습니다. 김대리 문 좀 열어봐. 떼수를 잔뜩 들이부은 것인지 그 사람은 화장실 문을 잠근 채로 안에서 널브러져 있었죠. 그 문을 제가 따고 들어갔고요. 저기요. 좀 일어나 보세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옷에 그대로 속을 개워내고 말았죠. 세탁비를 물어드리겠다. 괜찮다 하며 연락을 주고받다. 저희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하고 좋았던 건지 지금의 아들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래 뭐 적당한 나이에 결혼하는 거고 아이까지 생겼으니 뭐 그래? 두 사람 다 성인이고 하니 서로 잘들 살아봐.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우리 현주 이 녀석 어릴 때부터 혼자 키웠어. 나 혼자 키웠지만 부족함 없이 열심히 키웠네. 제가 아주 어렸을 적 저희 친정엄마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기억으로는 암이셨던 것 같아요. 아빠는 일찍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내 목까지 저를 열심히 키워주셨죠. 남부럽지 않게 컸는데 친정아버지 입장에서는 혹여나 내 자식이 편부 밑에서 컸다며 시댁 어른들께 미움받지는 않을까, 남편에게 무시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하셨습니다.
결혼하기 전날까지도 저희 남편에게 저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부족한 것 없이 잘 키운 딸이니 아껴달라고 말입니다. 그럼요. 장인어른 걱정하지 마세요. 평생 장인어른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저희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 저 당시에 남편은 자기만 믿으라며 큰 소리를 뻥텅 쳤어요. 사랑에 눈이 멀었고 뱃속에 아이까지 가졌던 저는 이 사람이 아빠 외에 처음으로 생긴 내 편이다 라는 믿음과 감동으로 결혼식장에 들어섰습니다.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아 들어섰던 결혼식장 문이 지옥문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죠. 아이고, 아가, 이거 우리가 면목이 없어서기 어떡하냐? 그래, 아유, 사돈 어른께 죄송하네. 신혼집은 물론이고 아이가 태어나면 필요할 거라며 SUV 한 대까지 죄다 친정아버지가 사주셨습니다. 물론 차와 집 모두 제 명의였어요. 그게 친정아버지의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집이며 차까지 죄다 해준다는데 명예 하나 가지고 실랑이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남편도 그 부분에는 동의했죠. 시부모님은 받기만 하는데 그게 너무 죄송스럽다며 결혼 생활 내내 저희 아버지와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저 어릴 때부터 늘 얘기하셨던 거예요. 안 그래도 너무 부담스러워 하셔서 하지 마시라고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아유, 그래도 그렇지. 집은 원래 남자가 하는 건데 우리 사정이 변변치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가, 저희 친정집에 비해 시댁은 형편이 몹시 어려운 편이었어요. 시부모님, 두 분 다 평생 농사를 지어 오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평생을 어렵게 사셨던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남편 말로는 자기가 중학교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집이 논마지기 몇천 평은 갖고 있었던 부유한 집이었는데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시는 바람에 홀라당 날아갔다고 했죠. 그때의 충격으로 시아버님은 몸져 눕게 되셨고 시어머니 혼자 집안을 이끌어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세는 갈수록 기울어졌고 남편이 취업하기 전까지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었대요. 그나마 남편이 취업하고부터는 용돈도 드릴 수 있고 조금이나마 살림에 보태게 되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거 봐. 어머님이 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 아우, 정말 무거우셨을 텐데 이걸 다 어떻게 붙이신 거야? 엄마가 임신했을 때는 깨끗하고 좋은 것만 먹어야 한다고 쌀이며 과일이며 이것저것 보냈대. 그냥 감사히 먹어. 그게 엄마한테는 최고야. 응? 정말 감사하다 진짜. 뭐야? 저게 울어. 아이고 별게 다 울 일이다. 울지 마라. 울면 애기도 같이 슬플 거 아냐? 좋은 일인데 왜 울고 그래? 그냥 정말 감사해서 우리 이거 인증샷 찍어서 어머니한테 보내자. 시댁 형편이 저희 친정보다 어려움은 어떤가요? 사실상 친정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거지 그것들을 제가 모은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했습니다. 아낌없이 제게 모든 걸 내어주는 친정아버지께도 감사했고 귀한 며느리 좋은 것만 먹어야 한다며 바리바리 제철 과일 보내주시는 시부모님 마음에도 감사했죠. 이런 게 사랑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우리 결혼 생활 역시 행복한 일만 남으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인생 원하는 대로 되진 않더군요. 결혼 생활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남편과의 사이는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가 만삭 때부터 그랬던 것 같네요. 와, 현주야. 이거 어때? 장난 아니다. 확실히 비싼 건 이유가 있네. 그 인간이 도대체 저희 친정아빠한테 무슨 말을 한 것인지 친정아빠가 남편 차를 사주겠다고 하셨죠? 바깥이라는데 번듯한 차 한 대 없으면 되겠냐고 말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하면 저도 차 쓸 일이 많아질 테니 사위대 차 한 대 사라고 말이죠.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좀 염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차를 고르라고 했더니만 몇 날 며칠을 온갖 외제차 브랜드 카탈로그는 다 보고 있더군요. 저는 무슨 햄버거 고르는 줄 알았습니다. 전혀 먼지만큼의 부담감 없이 원하는 옵션이며 모델까지 척척 골라댔죠. 결국 한참을 고른 끝에 그 인간 결국에는 외제차 한 대를 받아내더군요. 자기야, 나 너무 다리 아픈데 들어가자. 잠깐만. 에이, 진짜 나 오늘 차 처음 받는 날이잖아. 당신은 안 좋아. 나 혼자만 사진 찍냐? 같이 좀 찍자. 아, 몰라. 나 너무 힘들어. 나 먼저 들어간다. 현주야. 에휴, 알았어? 이거 한 장만 딱 찍고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이시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만삭대가 되다 보니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는 띵씩 붓고 숨쉬기도 힘들고 그냥 서 있어도 앉아도 누워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차를 받아오던 날 남편 놈은 그런 저를 불러 세워놓고 요리조리 차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고사까지 지내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버거운 바해 때문에 서서 숨쉬기도 힘들었지만 당시만 해도 남편을 사랑했던 터라 그런 그 사람의 모습이 하염없이 좋아 보였죠. 지금이었다면 외제차가 아니라 자전거 한 대도 못 받아 내게 막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게 밖에서 한참 고생을 한 탓인지 아니면 아들아이가 일찍 나오고 싶었던 건지 저는 그날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예정일보다 3주 빠르게 아이를 낳게 되었죠. 아이고, 우리 딸아가 괜찮아.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친정아버지는 병실에 누워있는 제 손을 꼭 잡았고 현주야, 이거 봐. 우리 아기 너무 이쁘다. 남편은 갓 태어난 아들아이의 사진을 보고 있었죠. 그 말이 맞나 봐요. 손주가 예쁜 건 자기 자식을 닮은 또 다른 아이여서 예쁜 거지. 부모에게는 내 자식이 최고라는 말 말입니다. 친정아버지는 당신이 출산한 것 마냥 입술이 부르트고 눈가는 깊게 팬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죠?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병실에서 눈을 떠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눈물이 그렇게나 났습니다. 무슨 이유였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 아버지에게는 손주가 생겼고 제게는 아들이 생겼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만 힘든 줄 알았는데 조리원에서 퇴소한 그날부터가 진짜더라고요.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나 오늘 조금 늦어. 이모님한테 말씀드렸어. 방까지 계셔 주실 거야. 어쩌지? 오늘 라운딩 좋았어서 다들 뒤풀이 하자고 하네. 잠깐만 있다가 갈게. 미안해요. 하지만 남편 놈은 그날부터 오히려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아주 살판이 나서 펄떡펄떡 사방팔방 쑤시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엄마도 안 계셨던 터라 저는 육아를 도와주는 이모님을 고용했었어요.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친정아버지의 권유로 말입니다. 그 돈도 아버지가 다 대주셨죠. 점심 즈음 오셔서 남편 놈 퇴근 전에 가시는 시간대로 말이에요. 친정아버지는 더 하라고 하셨지만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저 시간대만 해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식이면 제가 돌보는 게 맞으니까요. 어딘데? 오, 자기야. 나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아니 갑자기 회식이 잡혀서 어쩌지? 내가 사정을 다 얘기해도 안 봐주시네. 1시간 정도만 있다가 들어갈게. 술 절대 안 마실게. 뭐야? 장난해. 엊그제도 회식이라고 했잖아. 그놈의 회사는 일은 안 하고 회식만 해. 아이,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 진짜 딱 1시간만 있다가 바로 갈게. 미안해요.
아니, 베이비시터를 고용한 이유가 남편 놈 나가서 놀라고 고용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은 자기가 살판이 나서 골프를 같이 치는 친구들이랑 라운딩 하러 간다, 테니스를 치러 간다, 등등 온갖 모임을 다니며 육아는 나 몰라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놈의 회사가 일은 안 하고 회식만 하는 것인지 주에 2번 이상은 회식이라는 핑계를 대며 늦게 들어오기가 일쑤였죠. 나가? 너 당장 나가. 아니, 그게 당신이 오해하는 거라니까. 이게 내 옆자리에 다른 여직원이 앉아 있어서 묻은 거야. 진짜라니까. 이모님이 와주신다고 해도 쉬는 게 아니었어요. 이모님이 계시는 시간엔 제 일을 했고, 이모님이 퇴근하시기 1~2시간 전 그 잠깐이 제 쉬는 시간이었죠. 프리랜서 일인 만큼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을 내가 구해야 한다는 단점 때문에 기존에 해오던 업체와의 업무를 더는 미룰 수 없었거든요. 하루 종일 집에서 일하고 애 보고 그나마 숨통 쉬는 게 퇴근한 남편이랑 이야기하며 차라도 한 잔 마시는데 그 인간이 회식이랍시고 늦게 들어온 데다 옷에 립스틱을 묻혀온 게 화근이었죠. 내가 바보로 보여 지금. 야, 나도 핸드폰 있어. 너는 내가 무슨 장님으로 보여? 너 SNS에 보란 듯이? 내 친구들이랑 술집 광고 올렸더라. 거짓말을 칠 거면 좀 제대로 쳐. 멍청한 인간이 술에 취해서 몰랐던 건지 뻔히 친구들이랑 충장로 술집에 간 걸 SNS에 버젓이 올렸더라고요. 참내 그 술집 SNS상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술집 충장로, 맛집 충장로, 헌팅 술집이라는 꼬리표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눈이 돌죠. 지훈이 내 자식이야. 얘 나 혼자 낳았어. 내가 밖에서 뭐 주워왔니? 아니, 현주야. 숙민이가 고민했다고 해서 아이 미안해. 어? 됐으니까 나가서 그렇게 좋아하는 내 친구들이랑 살던가? 너 알아서 해. 현주야, 여보 문 좀 열어봐. 너무 꼴도 보기 싫어서 그 인간을 그대로 내쫓았습니다. 차라리 나 혼자 키우고 말지. 아빠라는 인간이 저렇게 나 몰라라 하는데 너무 서럽고 저딴 게 내 남편인가? 우라가 치밀더군요. 그 자식 말로는 친구가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아서 고민 때문에 만난 거다. 그냥 친구 만난다고 하기엔 너한테 미안해서 회식이라고 거짓말한 거였고 그 술집이 사람이 많다 보니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 화장품이 묻은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사람 많으면 부딪히고 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화가 났던 진짜 이유는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나 생활력 강하고 이상한데 돈 안 쓰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그것도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개차반으로 바뀌었다는 게 화가 난 거였어요. 허세도 늘고 돈도 막 쓰고 그러지 말자며 저랑 몇 번이나 약속했지만 매번 똑같았죠.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거 당신이 다 쓴 거 맞아. 카드사에 전화해봐. 한 번은 카드 명세서가 날라왔는데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적혀 있었죠. 다른 분들 기준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 한 달 카드 사용 금액이 600만 원에 달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어? 어? 줘봐. 이거 이상하네. 내가 전화해 볼게. 남편 놈의 말투나 행동이 참 수상쩍더라고요. 누가 봐도 뭔가 튕기는 게 있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나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상대원 하는 말을 좀 들어봐야겠으니 스피커 핸드폰으로 좀 해보라고 했어요. 남편 놈은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낚아채 스피커 모드로 전환하여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남편 놈은 울며 겨자 먹기로 더듬더듬 자기 개인정보를 말했고 상담원은 얼마간의 침묵 뒤에 답을 해줬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말씀하신 내용 정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차연 백화점 6월 3일. 자, 53만 560원 맞으신가요? 네. 그 외에도 상담원은 하나하나 내역을 짚어주었고 남편 놈의 대답은 죄다. 네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객님, 감사합니다. 여보, 그게 상담원과의 통화 종료 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알던 사람이 만든 건가? 대체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저 아무 말 없이 남편 놈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자식은 제 눈초리에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더군요. 현주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래 말 좀 해봐. 이게 어떻게 된 건데? 아니, 희한하게 내가 매장에 갈 때마다 내가 찾던 게 딱 남아 있는 거야. 그게 요즘에 인기도 많고 해서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는 거였거든. 변명이랍시고 한다는 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희한하게 자기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지갑을 안 가져왔었다. 그냥 둘러보러 들어간 건데 하필 그 매장에 내 사이즈가 딱 하나 남아 있었다. 저딴 말도 안 되는 변명뿐이었어요. 기가 차서 웃음도 안 나오더군요. 제가 아무 반응도 없자 자기 혼자 찔렸는지 갑자기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목 긴 놈이 성낸다고 참 가관이었습니다. 그래 당신이야. 집에서 재택으로 일하고 지훈이도 이모님이 봐주시니까 힘들 거 없겠지만 나는 상사한테 치이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내가 얼마나 힘든데 누가 너한테 돈 쓰지 말래. 먹지도 말고 입지도 말래. 지훈이 생겼으니까 지훈이한테 들어갈 돈 같이 모아서 저금해 두자고 한 것도 너였고 어머니 아버님 시골집 지어 드리느라 우리 돈 쓴 거 그거 다시 메꾸자고 한 것도 너였어. 그런데 왜 허리띠는 나 혼자 졸라매고 너는 너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야. 나 혼자 이 집 관리해. 너 지웅이 아빠야 가장이야. 그런데 왜 너는 나 몰라라 하냐고. 남편은 자기가 먼저 아들아이를 위한 돈을 모으자고 했었습니다. 얼마나 기특해요. 남편의 의견에 저는 당연히 찬성했고 버는 돈의 반 이상을 아들아이 앞으로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랜서 일로 제가 자리를 좀 잡은 터라 직장을 다니는 남편보다 수입이 좋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조금 더 많이 내서 저금도 했죠. 시부모님 집이 너무 낡아서 새로 지어드려야 했을 때도 남편 놈이 자기가 잘 산다고 허세를 부리는 바람에 형제 중 저희 집이 돈을 제일 많이 댔습니다. 그걸로 마이너스 된 가게도 제가 메꿨어요. 도대체가 그 인간은 결혼 후에 어떤 것도 가장으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죠. 이쯤 되면 왜 이혼을 안 했어? 대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알고 있습니다. 이혼은 하나였어요. 저는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아빠, 혼자 채울래야 채울 수 없는 공백은 결국 있었죠.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부모 한 명이 없는 환경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철딱서니 없이 굴어도 속을 뒤집는 일을 해도 싸움에서 부딪혀 나갔어요.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2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됐어? 이미 지나간 거 어쩌겠나? 정신 차려. 자네 이제 혼자 아니야. 아내랑 자식까지 있어.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하게. 펑펑 쓸 때는 몰랐겠죠. 사소하게 쓴 돈이 얼마나 커지는지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 인간 저희 친정아빠한테 돈을 빌렸어요. 저 때도 저희 아버지한테 그 인간 절대 도와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걸 그냥 두고 보실 리가요. 자기 딸 자식 고생할까봐 그 돈을 남편 놈한테 내주셨죠? 그날 사건 이후로 그 인간 카드란 카드는 다 잘라버렸습니다.
남편 놈도 잔뜩 풀이 죽어서는 저와 저의 친정아버지 눈치 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러다 그 인간이 기세등등해지는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응? 나 지금 동네에서 동기 만나서 밥 먹고 있는데 왜 무슨 일 있어? 그날은 제가 대학 동기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남자 동기 말입니다. 결혼을 한다면서 청첩장을 주려고 저희 동네로 찾아왔죠. 제가 아이 때문에 멀리 못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동기? 응? 대학 동기 결혼한다고 청첩장 주러 왔네. 그 사실을 몰랐던 남편은 제게 어디냐? 누구랑 있냐? 꼬치꼬치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대학 동기가 있던 식당이 통유리로 된 1층짜리 식당이었거든요. 남편과 한창 통화를 하던 중 창밖에서 누가 똑똑하고 유리문을 두드렸죠. 네, 예상하셨겠지만 한 손에는 핸드폰을 쥔 채 저와 대학 동기를 바라보던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내에 저와 그 친구가 앉아 있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어 대기 시작했죠. 저는 물론이고 제 친구도 당황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 남편을 돌려 세웠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진을 갑자기 왜 찍어? 안녕하세요. 현주 대학 동기입니다. 제가 청첩장을 주려고 만난 건데, 그런데 남편 놈은 저와 친구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도 않으며 연신 사진을 찍고 뭐라 구시렁거리고만 있었죠. 여보, 당신 진짜 왜 이래? 야, 당신 능력 좋다. 애 키우느라 그렇게 바쁘다고 나한테 징징거리면서 남자 만날 시간은 있었나 보네. 어디 한번 두고 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저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현주한테 청첩장을 주려고 이거 제가 들고 온 청첩장입니다. 흥분한 남편 놈의 화를 가라앉히려 제 친구는 청첩장을 보여주며 자기가 이번에 결혼하는데 그래서 현주를 보러 온 거라는 등 별별 이야기를 다 늘어놓았습니다. 어찌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남편 놈은 계속 거짓말하지 말아라. 누굴 바보로 아는 거냐. 내가 니들 가만 안 둔다면서 떠들어댈 뿐이었죠. 정훈아, 미안해.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남편 놈을 대신하여 친구에게 사과하고 그 친구를 돌려보냈습니다. 친구는 자기 때문에 괜히 오해받은 것 아니냐? 되려? 미안해했죠. 당신 진짜 왜 이래? 청첩장 받으려고 만난 거라고 했지? 내가 바람 피우려고 청첩장까지 만들어서 당신을 속이겠어? 왜 못할 건 뭐야? 와, 너 진짜 무섭다. 무서워. 그렇게 나를 쥐잡듯이 잡으면서 세상 깨끗한 척 어른인 척 하더니 바람을 피워 모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당신이야말로 다른 여자 생겼어. 왜 생사람을 잡아? 당신이 그러고 다니니까 지금 괜히 나도 그렇게 보는 거 아냐? 제 말이 맞지 않나요? 자기가 그렇게 팽기는 짓을 하고 다니니 제가 친구랑 밥 한 끼 먹는 거를 바람을 피운다. 그딴 생각으로 본 거잖아요. 내가 생사람을 잡아. 이야, 당신 진짜 양심 없다. 하하, 그래, 생사람 잡았다. 치자 생사람인지 아닌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저는 그 사람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소설을 쓰고 제게 쏘아붙이는데 무슨 말을 하나요? 저딴 식으로 화를 내고는 차를 끌고 떠나더라고요. 그렇게 떠나서는 일주일가량을 넘게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전 같았으면 연락을 해서 만나던가 했을 텐데 그 지경이 되니 저도 연락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니, 뭐 잘못한 게 있어야 얘기를 하자고 붙잡던 사과를 하던 하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아쉬운 놈이 연락해라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열흘 가까이 돼가던 때 친정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게로 잠시 들르라는 연락이었죠. 아빠, 갑자기 무슨 일이야?
별 생각 없이 친정아버지 가게로 향했어요. 브레이크 타임일 때라. 손님도 다른 직원분들도 안 계셨죠. 친정아빠는 저를 보며 조용히 하라는 듯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왜? 왜 누구 있어? 친정아빠는 제 물음에 말없이 단체 손님용 방문을 열었어요. 거기에 누가 있는 줄 아시나요? 남편이었어요. 회사는 어떻게 한 건지 동네에서 스크린 골프를 친다며 어울려 다니던 인간들이랑 술에 취해 널브러져 있었죠. 뭐야?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어? 너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친정아빠는 이번에도 제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으신 채 저를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곤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진짜 내가 바람을 피운 거냐면서 말입니다. 내가 미쳤어. 아빠 정훈이 알지? 정훈이 이번에 결혼한다고 나한테 청첩장 주러 온 거였어. 아빠도 못 믿는 거야. 정훈이 전화해줘. 그런 게 아니면 됐다. 김서방이 뭐 사업자금 때문에 돈이 필요했던 모양이더라. 내가 줬다. 나중에 들으면 너희 또 이랬네 저랬네 싸울까 봐. 내가 너한테 미리 말하는 거야. 그 인간이요. 글쎄, 친정아빠한테 저랑 제 친구가 있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빌미로 협박 아닌 협박을 했더라고요. 제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데 사업 자금에 필요한 돈을 좀 주면 이혼은 안 하고 넘어가겠다고 말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대체 왜 돈을 주었냐고 아버지한테 화를 냈습니다. 내가 바람 피운 것도 아닌데 대체 왜 돈을 주느냐고 말이에요. 막말로 저딴 인간이면 헤어지는 게 낫다고 말입니다. 이혼은 무슨 현준이가 바람 피운 것 아니라며. 그런데 왜 이혼을 해? 지훈이 생각 안 할 거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이혼해? 이 녀석아 그냥 김서방이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했는데 자존심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고 말아. 저 나이대에 남자들 자존심이 좀 세냐? 친정아빠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사위가 지질이 못나서 당신 딸이 바람을 피운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사업자금을 구하려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넘어가 준 거죠.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 우리 친정아빠가 밤낮 없이 고개 불판 갈아가며 힘들게 번 돈을 왜? 라는 생각이 끌어올랐습니다. 심지어 제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었잖아요. 저를 붙잡는 친정아빠의 손을 뿌리치고 그대로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화가 주체가 안 되더군요. 마침 눈에 보였던 게 테이블에 놓인 커피가 보였습니다. 직원분들 드시라고 항상 커피를 내려놓았거든요. 커피가 가득 담긴 그 볼을 들고 남편 놈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인간 머리맡에 서서 그대로 온기가 남아있는 커피를 부어버렸어요. 술에 얼마나 취한 것인지 얼굴에 흐른 커피로 셔츠가 다 젖어갈 쯤 정신을 차리더군요. 뭐야?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남편 놈의 고함에 함께 널브러졌던 인간들도 주섬주섬 정신을 차리는 듯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뭘 잘했다고? 나한테 와서 이러는 거야. 어? 내가 장인어른한테 다 얘기할까? 고성이 오가는 소리에 친정아빠 역시 방 안으로 들어서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남편 놈은 제가 친정아빠한테서 사건의 정황을 들은 걸 모르고 저희 아빠한테 큰 소리를 치더군요. 장인어른 제가 사진 다 보여드렸죠. 제가 착해서 그렇죠. 다른 남자들이었으면 이건 바로 이용감이에요. 개소리도 작작해야지 끊임없이 자기 잘났다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어쩌겠습니까? 미친놈한테는 매가 약이죠. 그대로 그 자식 머리통을 후려갈겨 버렸습니다. 저를 제외한 모두가 얼어붙었죠. 뭐 이용감. 그럼 그냥 이혼하면 되잖아. 왜 이혼을 안 해?
뭐 아쉬워? 아쉬워서 그러는 거야. 하? 너는 진짜 비겁하고 치사한 자식이야. 내가 바람을 피워. 너 내가 바람 피운 거 아니면 어떡할래? 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자기 장인한테 돈을 가지고 협박해. 와,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너 네가 무슨 소리 하는 줄 알고 떠드는 거야? 네가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저는 그 인간 눈앞에 그날 제게 청첩장을 줬던 친구 녀석 결혼식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 인간 주춤하더군요. 내가 바람을 피워. 너야말로 지금 뭐가 생기는 게 있네. 그러니까 그딴 소리를 나한테 짓거리지. 너 우리 아빠한테 돈 받아갔다며. 뭐 사업자금 내가 지금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온다. 네가 사업을 해. 누구랑? 네 옆에 있는 저 양아치들이랑 할 일이 없어서 동네 어슬렁거리는 인간들이랑. 재수 씨, 아니 말이 좀 그러네. 뭐가 그래요? 여기서 먹은 밥값 다들 계산은 했어요. 돈은 내고 처먹은 거야. 계산 안 했지? 미정이, 언니 여기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이미 시간은 흘러 영업 준비를 위해 다른 직원들이 가게에 도착해 있었죠. 창피한 것도 모르겠더군요. 꼬락서니를 보아하니 돈도 안 내고 먹은 것 같길래 테이블에 놓여있던 남편 온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계산해 달라고 말이에요. 자기 돈 나가는 게 그렇게나 아까운지 그 인간 난리더군요. 야, 너 진짜 왜 이래? 아, 정말 여자라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때 철썩하는 소리와 함께 남편놈 얼굴이 휙 돌아갔습니다. 춘정아빠가 그 자식 뺨을 내리친 거였죠. 어디서 못 배워먹은 자식이 말이야. 그 자식은 얼얼한지 한참이나 자기 뺨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친정아빠는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사진 들이밀며 우기는 거 받아줬더니 밑도 끝도 없이 날뛴다며 남편 놈에게 윽박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에게 주었던 돈을 그 자리에서 다시 받아내셨죠. 남편 놈과 그 일행들은 쫓겨나듯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자리 이후로 저와 남편 놈은 별거 아닌 별거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또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적응하는 건 쉽더라고요. 남편 놈 없이 집에서 아들아이와 한 달을 보냈는데 전혀 이질감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살아도 좋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생각이 현실로 벌어질 줄은 또 몰랐네요. 이거 김서방 맞지? 그러던 어느 날 친정아버지가 저희 집을 찾아왔었죠. 서류 봉투를 들고 말입니다. 그 봉투 안에는 남편 놈의 얼굴이 찍혀 있었어요. 혼자가 아닌 상태로 말입니다. 그 인간 옆에는 익숙한 얼굴의 여자가 다정하게 있었어요. 그 인간 두 집 살림하고 있었죠. 남편, 놈 골프 모임 회원이라고 했던 미용일을 하는 여자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 인간들의 모습은 다름없었어요. 쇼핑하는 모습, 서로 음식을 먹여주는 모습, 그 외에 부부나 다름없는 스킨십을 하는 모습까지 말입니다. 화는 안 났어요. 그냥 친정아빠한테 너무 죄송했습니다.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말이죠. 사진 위에는 제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 자국이 더해졌습니다. 그날 그 녀석 모습 보고 아무래도 믿을 놈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너한테 말없이 사람을 붙였다. 친정아빠는 사위 행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날 식당 사건 이후 남편 놈에게 사람을 붙이셨던 거예요. 이혼은 확정이었죠. 그 다음으로는 그 자식을 어떻게 처참하게 짓밟고 복수를 하고 이혼할 것인가가 중요했습니다. 아들아이를 아버지에게 부탁하고 그대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기록을 보니까 남편분께서 사모님께 야근 출장이라고 말한 시기네요. 집 살림을 하느라 얼마나 바빴으려나요? 그 인간은 제게 야근이다.
출장이라고 하며 미용 일을 하는 여자 집 참 바쁘게도 오갔더군요. 저는 남편 놈도 괘씸했지만 그 여자도 괘씸했어요. 그 사람도 분명히 남편이 결혼을 한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테니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남편분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결혼 관계가 파탄난 거니까요. 변호사는 남편은 당연하고 그 여자한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한테 위자료로 최고 1억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당연히 받아내야겠죠. 저는 그날부터 남편 놈이 제게 보낸 카톡과 증거 사진들을 일일이 대조하여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그 인간이 저에게 거짓을 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려고 말이죠. 그리고 증거 사진들을 복사본으로 똑같이 출력했어요. 왜긴요. 그 여자도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웃긴 게 그 여자 자기 남편이랑 주말 부부더라고요. 그래서 평일에는 제 남편이랑 부부 행세를 하고 주말에는 자기 남편과 부부 생활을 한 거였죠. 남편 놈에게 이혼 소장을 보낸 그날 그 여자, 남편 연락처를 알아내 그 사진을 그대로 보냈습니다. 불륜 상대에게 손해배상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티까지 적어서 말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남편한테 위자료 1억 그 여자에게 손해배상 금액 3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그 여자의 남편도 제 전 남편 놈에게 손해배상 금액을 받아냈더군요. 3천만 원? 그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당연히 전 남편 놈은 자기 회사에서도 잘렸죠. 얘기를 들어보니 저한테 준 1억도 차 팔고 대출 받아서 준 데다 양육비까지 지출했던 그 자식은 상대방 남편한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을 제때 못 주었대요. 그래서 그 남자가 전 남편 회사에 찾아와 한바탕 한 거였죠. 불륜. 사실은 순식간에 회사에 퍼졌고 남편 놈은 그렇게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어찌나 기쁘던지 오랜만에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잤어요. 그래도 염치는 있는지 연락을 한다거나 복수를 하진 않더라고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긴 했나 봅니다. 양육비도 제때제때 보내더라고요. 위자료에 양육비. 그리고 제가 버는 수익까지 아이를 키우는데 부족한 것은 하나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이라면 아빠의 빈자리겠죠. 하지만 친구들 말대로 그런 아빠는 필요 없으니까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제게 주신 사랑만큼 우리 아이에게 다 주려고 합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저는 세상의 전부일 테니 말이에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제게 전부였듯이 말이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친구들한테도 자세히 하지 못한 이야기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오늘 이렇게 털어낸 만큼 내일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